포스트 헌터가 여기 있고 이베이더가 여기 있을 경우에 장애물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장애물에 대한 이 센터 위치점 있겠죠? 그 센터 위치점 요거를 매개 변수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매개 변수로 받아오고 이 추격자에서 장애물까지에 대한 요 거리 이 벡터를 구한 다음에 장애물로 향하는 요 벡터를 구하고 요걸 노멀라이징 시킵니다. 노멀라이징 시키면 결과적으로 요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노멀라이징 해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떨어져 있는 요 좌표 이 지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요 리치를 구해주기 위해서 보면은 요거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ist from boundary를 30으로 일정량 줘서 30을 두고 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경이 되겠죠. 반경 원의 반경 원의 반지름 레디어스 그래서 요거만큼 요거랑 레디어스랑 원의 레디어스랑 플러스 30이 되겠죠. 이게 거리가 30만큼 요 떨어진 리치를 구해줘서 이 위치점을 구해줍니다. 보면 리턴되는 값이 장애물의 센터점에서 요것만큼 더해주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된 벡터에다가 곱하기 요 리치를 해주는 거 리치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요 벡터를 구해주는 거죠. 요 벡터를 구해줘서 요 벡터를 구해주고 요 센터점에서 더해주니까 이 위치점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 위치점을 구해줘서 리턴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etHiding 포지션을 호출해서 그 위치점을 찾아준 다음에 그 위치점으로 도착하기를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실행이 되고 위치점을 찾으면은 하이딩이 이루어지겠죠. 숨기에 대한 조정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팔로우 패스를 보게 될 텐데 이 팔로우 패스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찾아가주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로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경로를 따라가는 그런 패스가 되겠는데 따라가는 조정 행동이 되겠는데 보이는 패스에 대한 객체를 가지고 현재에 대한 웨이포인트 그리고 비클에 대한 위치점 이 둘 사이에 대한 길이가 만약에 요거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패스의 현재 목표점하고 나 자신의 위치점이 같을 경우에 다음의 패스 위치점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다음의 패스 위치점을 변경을 시켜줘서 아래 문이 실행이 되는데 패스의 끝이 아닐 경우에는 seek가 들어가는 거고 패스의 끝일 경우에는 arrive 상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요 패스에 대한 거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패스가 먼저 패스가 먼저 값이 세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값이 세팅이 이루어져야 현재 웨이포인트에서 피니시 검사를 해줄 수가 있고 다음에 넥스트 웨이포인트가 다음에 패스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패스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 부분에서 하진 않고
여기 스티어링 비헤이비어의 조종 행동에선 요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패스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된다. 조종 행동의 이런 힘들이 전부 구해지면은 이거는 calculate with 이 함수, 이건 가중 절단된 합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종 행동의 힘을 합하고 맥스포스로 이렇게 절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조종 행동에 대한 수치를 전부 다 합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맥스 스피드로 벡터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그 잘라준 스티어링을 가지고 리턴을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요런 방식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데, 먼저 요거를 먼저 보면은, 구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구해주는 건 똑같고, 여기 밑에도 구해주는 건 똑같죠. 조종 힘을 구해주는 건 똑같은데, 조종 힘을 구해주는 건 똑같은데, calculate wisdom이 아니고, 조종힘을 계산해주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우선순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상단에 있는 부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종 힘이 전부 다 찼다, 전부 다 완료가 됐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스티어링 조종 힘을 리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즉, 조종 힘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 크기를 전부 다 할당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리턴을 해줘서 아래에 대한 문이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위에부터 차례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벽 피하기가 되겠죠. 벽 피하기에 대한 조종 힘을 구했으면은 이제 요걸로 합산을 시켜주는데, 합산을 시켜주는 게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 내부적으로 보면은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스티어링 포스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벽을 피하려고 하는 조종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두 번째 매개 변수를 합산을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의 랭스를 구해서 비클의 맥스 스피드에서 그 랭스를 빼줘서 이게 이제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 바로 패스를 리턴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유 공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에 대한 매개 변수를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추가를 시킬 경우에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벽을 피하는 조종 힘이 되겠죠. 조종 힘을 랭스를 구한 다음에 그 랭스의 값이 남아있는 여분의 버퍼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부 다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유 공간보다 추가하려고 하는 힘이 더 크면은 추가하려고 하는 힘을 분할을 시켜서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힘이죠. 이거를 노멀라이징을 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버퍼량으로 곱셈을 해줘서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온 매개 변수로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에 대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펠스가 되면은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펠스가 되면 이게 이 함수에서 펠스가 리턴이 되면 이게 반대의 기호니까 true가 되고 조종임을 리턴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월 어보이던스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버퍼가 다 꽉 찼을 경우에는 아래의 문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아래의 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월 어보이던스 벽 피하기의 상태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선순위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 디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얘는 확률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렌더 플로워스를 돌려서 벽 피하기가 실행될 수 있는 확률을 성립이 됐으면 이게 이제 벽 피하기에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겠는데 그 확률에 성립이 되면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고 바로 리턴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합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바로 리턴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확률적으로 조종 행동을 실행을 시켜준다. 월 오보이던스에서 확률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벽 피하기에 대한 힘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계산 과정은 똑같으니까 벽 피하기에 대한 멤버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가중치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벽 피하기에 대한 힘을 구해주고 벽 피하기에 대한 힘을 구했으면 아래에 대한 코드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바로 리턴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개 변수로 맥스 스피드, 맥스 포스로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맥스의 힘을 넘지 않도록 조정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즉 랜덤으로 돌린 다음에 랜덤으로 쓱싹 돌린 다음에 어떤 게 딱 선택이 되면 그 선택된 것만 실행을 시켜서 힘을 계산을 해주고 리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는 우선순위와 함께 가중 절단된 합, 연속합 이게 가장 정확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비용이 만약에 적다 그런데도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요런 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확률로 해주는 건데 이 확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높은 결과물을 해주려면 여러 번의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실행을 해줘서 이제 뭐 평균 수치를 구해줘야 되겠죠. 비용이 가장 큰 건 요거다. 우선순위와 함께 가중 절단된 연속합. 비용이 크지만 가장 퀄리티가 높게 나온다. AI가 잘 나오게 된다. 라는 게 되겠고 힘을 구했으면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줘서 캐큘레이터에 호출되는 곳이 비클이죠. 비클. 비클이 스티어링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비클로 넘어오면 비클의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 내부에서 캐큘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캐큘레이터를 가지고 조종 힘을 구한 다음에 그 조종 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점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조종 힘을 이용했기 때문에 힘을 가속도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변경을 시킨 다음에 그 속도를 가지고 위치점을 변경을 시켜줍니다.